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그 다하트 아카데미라고 그 목회자들의 공부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인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어제 얘기됐던 주제가 사실 인권하고 동물권입니다. 동물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을 너무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않고 또 실험실에서 함부로 죽어나가는 일로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이제 발표 내용에서 살짝 언급이 됐는데 자살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자살권. 만약에 자살이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형법이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법학자들은 또 자살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살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 법적인 규정하고 그래도 자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자살로 자기 결정권, 자살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그것을 법학자들은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 문제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법학자들도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아까 그 나왔다시피 어느 사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이제 범죄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자살에 대해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최근까지도 아까 영국 같은 경우는 1961년까지도 이러한 걸 자살을 신과 왕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 행위로 이제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주류는 지금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자살에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러한 한계의 영역으로 봐요. 자살을 아무리 그 자살이 자기 결정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재적 외재적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외재적 한계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실제.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사람은 끝나지만 남아있는 잘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법학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에 대해서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 철학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주제인데 실정법 학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논문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금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부터 사람이냐 그 안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그런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뭐냐면 자살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소권 없음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범죄 저지르고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하나. 그 다음에 자살자 미수는 아까 이제 자살죄가 구성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살 미수도 처벌하지 않는 거죠. 다만 같이 동반 자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독립된 범죄로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깊이 있는 연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생명 문제로 가서 지금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동물보호법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뭐 다른 동물의 보는 앞에서 동물을 뭐 이렇게 죽인다든가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환경도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동물도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실제 이제 기독교보다가 이제 불교 쪽이 좀 더 그 생명에 대한 넓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이제 그걸 유지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불교는 이제 불상실이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 특별히 이제 신경계를 갖고 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거의 다른 사람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우리 종교적 입장에서는 법학적 입장이 아니고요. 그건 동일한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말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종교이니까 그런 자기 결정권의 한계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그 두세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조금 전에 그 자살 방조제 예를 들어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 도와줬을 때 방조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자살한 줄을 뻔히 아는데 이제 그냥 그 방임해 버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는 체 안 하고 그냥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도와주진 않지만은 그냥 모른 척 한다거나 뭐 그냥 피해버린다거나 그것은 죄가 안 되나요? 이제 그것은 좀 더 이제 그 지금 질문은 이제 약간 법학적인 질문으로 갔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죠. 좀 이야기를 돌리면요. 수영장에 유치원을 그 지도하는 교사가 있어요. 수영 교사가. 근데 학생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보면 안 되겠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를 쓰면 작위 의무, 뭐뭇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작위 의무 있는 자가 부작위, 뭐뭐 하지 않으면 그게 행위예요. 그걸 행위로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뭐뭐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의료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응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응급구조 의무가 우리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금방처럼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떠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밀접한. 예컨대 가족이라든가 가족은 당연히 구해줘야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따져봐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친구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산에 간다고 합시다. 산에 갔는데 친구가 그 절벽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놓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경우는 이미 우리가 계약상 또는 우리가 일종의 사회의 어떤 관계상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살하려는 자와 이 자가 관계가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러한 자격이 없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굿 사마리탄 클로스라고 착한 사마리아 조항이 그 프랑스나 주로 그 서양권에 있어서는 형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그 긴급 구조 긴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가면 서양은 바로 형법에 걸립니다. 우리는 없지만 아까 의료법에만 있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아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러시아까지도 그런 법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조항.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자살이 신과 왕에 대한 반역이니까 범죄다 이런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아까 범죄 했어요. 영국에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자살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살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죄악.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신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서 그 말은 이제 그때는 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아마 소크라테스 본인 입장에서는 70세가 넘었고 아테네에서 자기에게 이제 사형을 선고했을 때 이제 우리 철학에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아마 그것을 신의 부름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종교하고 이 관련이 되잖아요. 과연 신이 허락한 때가 언젠가? 그 말하자면 기준이 없죠. 기준이 그러면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살을 감행해도 된다는 것인지 종교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실 객관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 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이제 그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예. 이게 거기서 말하는 가스는 신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약간 그러겠죠. 차이가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분이 말하는 신은 좀 더 어떤 운명이랄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저도 이제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는 성경에서 정당화되는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게 나와요. 저스티피케이션 되는 거 있더라고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하는 살인은 모살이나 고살을 말해요. 우리가 피난 도피성으로 가는 것은 그런 살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실로 사람을 했을 때는 어떤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성경 구약에서는 전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허용된 어떻게 보면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살이나 모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자어로 그것이 이제 아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그러면 성경은 자살을 허용했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써놨는데 글이 저는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창고가 풀리고 나오려니까 그 간수가 죽으려 했잖아요. 칼을 그렇죠. 자살하지 마라 죽지 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자살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봤는데 저는 약간 그것은 조금 이제 오버했지 않는가 싶은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깊은 뜻이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독배가 마신 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고 또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예. 이제 실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사람이 혼란시켰기 때문에 그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혼란시켜서 이제 죽게 만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그냥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아까 이제 신이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죽는 자살이 아니냐 뭐 그런 뭐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으면은 또 하나의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외국으로 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이쪽에서 보면 추방이지만 본인 입장에서 망명하면은 사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꺼이 독배를 마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 사형인데 자기 주관적으로 보면은 자살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죽음의 물로 뛰어든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자살자에 대한 그 말하자면 처벌은 지금 법적으로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건 자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죽은 사람일지라도 여죄가 드러나면은 구관 참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도 한명회 같은 사람은 이제 한때 그 연산군 때는 역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간주를 해서 부관 참시를 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명예 회복을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그 어떻게 돼 있는데 자살자에 대해서 전혀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무슨 그 자살 관절전에 있지 뭐. 말하자면 재산 몰수? 뭐 이런 우리나라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없죠. 아까 영국에 있었다는 거죠. 영국에 있었다. 거기는 범죄니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범죄자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그 국가 사회에 큰 말하자면 해악을 끼치고 자살해버려요. 그럼 그게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 뭐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러면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옛날 뭐 이렇게 법을 소환한 건 좀 이상하지만은 예를 들면 남아있는 그 재산을 그냥 정몰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몰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처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이제 법 체제 안에서는 그 어떤 범죄인이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제는 우리가 법률에 있어서 실제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 옛날 우리가 헌법교과서에서는 천부 인권설입니다. 실제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리를 준 것이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성에서 찾거든요. 왜 인간이 존엄하냐 이제 하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천부 인권을 이야기 않죠. 지금 종교적인 것이니까. 과거에는 천부 인권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형벌의 목적이 무엇이냐 좀 그런 질문이 그예요. 지금 그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그 우리가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반자형이라고 말하고 탄리오 법칙이라고 말해요. 그게 형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에 걸맞는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반자형이고 탄리오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응보형. 네가 한 만큼 범죄한 만큼 너한테 처벌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변합니다. 형벌의 목적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옛날에는 그 이름에서도 변하는데요. 감옥이라고 했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교도입니다. 그 사람을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에 보내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지 너 나쁜 놈이니까 너 죽어야 돼 라는 것은 옛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형사 정책과 형벌의 목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까지 부관 참시한 것은 다른 사람을 겁주는 거예요. 일반 예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형제도를 둔 이유는 뭐냐면 너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과거에는 사람 보이는 데서 했잖아요. 사형을. 지금도 북한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미개한 것을 보죠. 문명사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겁주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의 목적이. 그게 일반 예방이고 특별 예방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자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 잘못이냐는 이야기예요. 사회는 그러면 잘못이 없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가족과 사회가 과연 이 사람을 잘 양육해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었냐.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형제도 않고 요즘 나온 것이 이제 가석방 없는 정신력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손해잖아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교도소 밥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나 생각하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저 사람 줘야 하냐.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형벌의 목적. 그러니까 아까 일반 예방, 이에는 이, 눈에는 실제 저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만 돼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우리 속담에 가는 방망이 오롱두께. 우리는 의도적으로 저 사람이 내게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훨씬 이제 그걸 이제 넘어서지만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교화, 형벌의 목적이 변했다. 그것을 작용하는 것이 기독교적 정신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탄력 법칙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잔인한 것 같지만은 말하자면은 그 과잉 처벌 금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자기가 받은 거 이상으로 그렇죠. 보복하려는 굉장히 것을 중요한 보입니다.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예.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 겁주려고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 아닐 텐데 예.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한 장관이 그 말하자면 그 사형수를 갖다가 사형 집행이 가능한 옮겼죠. 예, 서울 예. 그리 옮겼단 말이에요. 안양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봐라 이거 이제 겁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오픈되긴 한데요.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평생 제 그 소원이 죽을 때까지 우리 그 한국 사람은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그 옛날에 평양에 성지였잖아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는. 근데 이런 정책 하에서 지금 올해도 지금 군사훈련 엄청 했어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안 했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세다 지금 겁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그럼 그게 과연 우리가 그 남북 통일에서 도움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 과정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 희생이 없이는 어떤 융화가 안 돼요. 실제는 내 것 찾아 먹어서는.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오면서 지금 통일 문제가 굉장히 후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까 그래서 정책들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 계속 그 이념적 사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걸 노리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강 교수님 질문하고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법학자 입장에서 또는 실제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나 또는 판사나 검사 입장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좀 궁금한 게 이제 법에 대비하면 아까 이제 기본권도 행복 추구권도 있고 또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죽게 해달라라고 소원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상대로 법적인 어떤 저기를 한다면 어떤 전개가 일어날까요? 존엄 상태죠. 그 존엄사와 같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엄사가 나오는 이제 배경은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그 현재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 의료기술 발달해도 이 사람을 냉동으로 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 의학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진지하고 전국적인 그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아까 호스피스법하고 다릅니다. 호스피스법은 더 이상 연명 의료를 하지 않아서 자연사하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자연사 이전에 내가 더 이상 지금 힘드니까 암으로 말긴데 이거 진통제 맡겨도 싫으니까 그냥 죽고 싶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존엄사 문제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존엄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존엄사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 난 자살하겠다. 그게 아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촉탁 승낙에 한 살인이 됩니다. 근데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예. 거의 촉탁 승낙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것은 그 상대편 사람이 살인죄가 됩니다. 아니 스스로 죽는다고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어떤 사람 지금 죽고 싶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가 행복 주권도 있고 기본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예. 권리에 따라서 나는 스스로 죽겠다. 예. 근데 지금 그게 뭐 법적으로 죄다 아니다 이런 것도 없고 뭐 형벌에 대한 것도 없지만 예. 누군가 그런 것을 헌법 소원이나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예. 어떤 논의가 일어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헌법 소원을 할 때는 그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말씀한 거에 따르면 이익이 없죠. 왜냐하면 현재 자살을 미수했어도 처벌할 자살죄도 없고 자살하다가 아까 둘이 동반 자살해서 살아난 문제가 되지만 혼자 자살하다가 미수했어도 아무런 처벌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헌법에 할 때는 어떠한 형법에 있는 그러니까 간통죄 같은 경우가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성적 해결하고 싶은데 왜 국가가 거기까지 간섭해? 그냥 이혼할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냥 이혼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성적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복추구권에 어긋나기 때문에 간통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대상이 없어요.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 뭘 가지고 헌법재판을 할 것인지. 그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게 자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법까지 예방법이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는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어떻게 이슈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혹시 누군가가 그런 헌법 소원을 했을 때
국민적인 어떤 논의가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제 이것은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소송이 하나 있거든요. 제 학부생, 제가 이제 로스쿨 교수님 학부도 이제 이렇게 동아리를 법학회를 하는데 어떤 소송을 하냐면 기후 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저 툰베리 같은 스웨덴 그 학생은 어리지만 어른들한테서 경고를 하잖아요. 당신들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건데 어른들이 자원을 고갈시키면 우리는 어떠냐. 근데 지금 어떤 소송이 가능하냐면 현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리백을 잘 몰랐는데 지금 기후소송이 3건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뭐냐면 법률로 탄소 배출을 줄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도까지 몰랐어요. 지금 0.5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지구는 멸망 안 할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뭐 하나님 만든 창조질서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0.5도인데 이대로 놔두면 결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라.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 거래 제도가 있어요. 그런 소송을 제가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소송은 가능해요. 현재 자살 예방법이 미약하다. 예산도 적다. 좀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배분해서 이러한 자살 예방 대책이 좀 더 구체되도록 우리가 이제 법률만 가지고 안 되고요. 시행령도 있어요. 현재 우리 한동훈 본부관은 시행령으로 아주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시행령으로만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법률이 아닌데. 지금 약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법률가들 좀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촘촘히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역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모임 올해 조성근 교수님이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제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예산은요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처는요 그 법을 자기 부처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요. 이게 정통 분야, 산자 분야에 따라서 예산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우리가 모임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강주치보다 지혜다 그러면 뭐 하나의 작은 뭐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만은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뭐 기자회견 한다든가 좀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가능하다면 좀 이슈화하는데 좋은 방법인 좀 것 국가가 같아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담 요청해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예산이 적은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접근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했던 자살 유가족 콘서트는 그거 이제 서울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 예산으로 지금 전국 이제 또 돌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셔가지고 그 라이코프가 또 이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자살 유가족 콘서트 것도 꽤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따내서 지금 하고 있는. 우선 우리 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좋은 제안인데요, 목사님이 일단 크리스천들은 생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쪽 강주 지역에서 일단 서명을 받아보는 거죠. 좀 더 국가가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그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복주거권, 기본권 다 있는데 지금 자살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조금 불안감이나 좀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국가에서 그 법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그렇죠. 이렇게 생명 존중 문화를 생명 존중 문화에 같아서.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라는 게 시작하는 거죠. 혹시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서 종이 같은 거 할 때 그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살 그 아까 선택권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또 그 삼손이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운이 멀었지만은 두 기둥을 잡고 결국 자기 희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삼손은 자살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좋게 보면 자기 희생이거든요. 동족을 살리고 블레셋에서 물리치기 위해서 결국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기둥 잡고 이제 몰사당하잖아요. 같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삼손은 자기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비약시켜서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 목숨을 만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목숨 스스로 끊는 거하고도 또 맥락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산 얘기를 할 때, 자기 결정권 얘기할 때 다수의 공익을 위한 자기 희생, 이것은 자살로 보기가 좀 어렵겠다. 형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른 형태의 자살도 있는데요. 슈사이드 본부라고 무슬림들이 하는 자살 폭탄 때문에 네. 실제는 그것은 자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생명 살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 또 그런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최근에 마이클 샌들의 정의론이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공리론적 관점에서 행복이 어떤 것이냐, 또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 의하면 이제 어떤 자유와 그다음에 그 평등 뭐 이런 걸 강조하다가 샌들이 앞에 있는 게 그게 공공, 그러니까 이제 공공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것을 이분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나 이런 것도, 그리고 개인이 희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무슬림처럼 그런 어떤 불특정 다수를 희생하면서 하는 그런 것과 정말 이 어떤 살리기 위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자살 문제도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살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걸음 아까 자살 유가족 콘서트도 한 걸음 나간 거죠. 옛날에는 관심 안 가졌는데 이제 자살 유가족자기 국가가 드디어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말은 참 그 단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생명 존중 문화 조성, 그게 법률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법률이나 정책 등에게 담아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좋기는 어쩌면 칼럼이나 글을 좀 써서 이제 그런 것들 알리는 방법도 국가가 종교단체, 지금 서울은 4대 종단이 네. 그 연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국가가 아예 법적으로 종교단체는 다 생명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런 종교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할 것을 하라, 뭐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제 정교문화연구소에서 그걸 다뤘거든요. 이제 다뤘는데 지금 저희들은 우리 라이프 오프는 이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제가 들여다보면 4개 종단에 모여있는 분들이 메이저가 아니에요. 실제는 지금 문제가 진짜 이 생명에 관심 가진 분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교회나 불교나 그런 분들은 관심이 더 다른 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력을 못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압력이거든요.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압력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분만 하시고 마무리하고 없으면 오늘로 마무리. 실제 이제 저도 이제 라이프 오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실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좀 더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 이 자살이 좀 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이론을 드러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동안 어려워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논의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저는 확산이 되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좀 그 입법이나 또 종교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게